1. 설득의 기술 소개. 전문가 설득자가 되는 비결을 알고 싶나요? 이 장에서는 성공적인 설득 기술의 기초, 청중과 소통하는 방법, 신체 언어의 힘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을 통해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 설득과 감정적 설득의 차이점을 배우고 주장을 펼치는 다양한 유형의 기술을 살펴보세요. 더 나은 토론자이자 의사소통자가 되기 위해 설득의 기술을 익히십시오. 설득의 힘을 배우고 의사소통 잠재력을 발휘하세요. 설득의 기술 소개. 설득은 다른 사람이 특정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하거나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 실천되어 온 예술 형식이며 토론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배우는데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설득은 논리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논리적 설득은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는 반면, 정서적 설득은 감정에 호소하여 듣는 사람과 연결되는 데 기반을 둡니다. 각 유형의 설득을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설득 기술을 익히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득의 중요성은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며 필요에 따라 매출을 늘리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나 설득의 힘에는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리거나 복잡한 주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효과적인 설득 기법을 실행할 때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의 이점에는 관계 개선, 의사결정 강화, 매출 증대 등이 있습니다. 또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탐구해야 하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은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 보다 의미 있는 대화와 토론이 가능해집니다. 설득의 어려움은 부정확한 정보, 지나친 단순화, 편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시간을 내어 주제를 조사하고 다양한 관점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논리적인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득은 토론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다. 효과적인 주장을 펼치고 청중과 소통하려면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의 기본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득의 목적과 중요성,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을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더욱 숙련되고 설득력 있는 토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설득 기법 소개. 설득은 토론, 대화 및 기타 형태의 의사소통에서 자신의 요점을 전달하고 상대방이나 청중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필수 도구입니다. 설득력 있는 연설가이자 토론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효과적인 설득 기술의 기본을 이해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설득 전략은 신체 언어, 말하기 능력, 증거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당신의 신체 언어는 개방적이고 자신감 있고 참여적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은 명확하고 간결해야 합니다. 증거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집중적이어야 합니다.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작성할 때는 요점이 명확하고 간결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감정에 호소하되 핵심 사항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사실을 확인하세요. 메시지를 구조화하고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제공하여 강력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만드세요.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면 스토리텔링을 사용하여 실제 시나리오와 사례를 설명하세요. 비유를 사용하여 다양한 주제 간의 유사점을 비교하세요. 수사적 질문, 재구성, 논증과 같은 다른 설득 전략도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설득 전략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토론자가 되기 위해 과거 토론과 설득력 있는 연설자의 예와 같이 당신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십시오. 연습과 경험을 통해 어떤 기술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 인식하고 설득의 기술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청중과의 연결. 성공적인 설득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중과 소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메시지를 작성할 때 청중이 누구인지, 그들의 관심사, 요구사항, 공통 기반 영역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결을 구축하려면 설문조사, 인구 통계학적 분석 및 기타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청중이 누구인지,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청중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켰다면 청중에게 더 잘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장을 만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통 기반을 찾고 각자의 관심사에 호소하는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야기와 유머를 사용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논쟁을 더욱 맛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청중과 관련이 있도록 콘텐츠를 개인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청중이 메시지에 더욱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용하는 언어 유형을 변경하거나 최신 주제를 유지하거나 일화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청중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설득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구 활용, 매력적인 요소, 콘텐츠 개인화는 모두 그러한 연결을 구축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전에 약간의 추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지만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청중을 잘 이해하면 성공과 실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체 언어의 힘을 인식하기. 신체 언어는 성공적인 설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체 언어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주장을 만드는 데 핵심입니다. 바디랭귀지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신뢰를 쌓고 청중을 참여시킴으로써 설득력 있는 말하기를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표정, 자세, 손짓, 머리 움직임, 눈 맞춤 등 다양한 종류의 신체 언어가 있습니다. 얼굴 표정을 사용하면 자신감을 표현하고 청중으로부터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소는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반면 찡그린 얼굴은 불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세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똑바로 앉거나 서 있으면 말하는 사람의 존재감과 권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손짓은 특정 사항을 강조하거나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머리 움직임도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눈 맞춤은 신뢰감과 연결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말하기 능력을 높이는 것 외에도 신체 언어를 사용하여 청중의 반응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와 부정적인 신호를 식별하면 화자가 그에 따라 접근 방식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징후에는 주름진 눈썹, 접힌 팔 또는 눈 접촉 부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편안한 자세, 열정적인 반응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신체 언어 사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녹음해보고 자신의 신체 언어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스토리텔링과 유머를 연설에 포함시켜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세요. 신체 언어 단서를 주시하고 필요에 따라 접근 방식을 조정할 준비를 하십시오. 연습을 통해 당신은 설득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체 언어를 인식하고 사용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논리적, 정서적 설득 입문. 설득은 효과적으로 주장을 펼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설득에 성공하려면 논리적 설득과 감정적 설득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 둘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호소의 힘 이해하기. 감정적 호소는 일반적으로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여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설득은 영향을 미치거나 귀하와 청중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 유용합니다. 감정적 호소를 할 때 당신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당신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리적이고 감정적인 설득을 사용해야 할 때를 알기. 논리적 설득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실과 수치를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설득은 청중이 명확하고 간결한 사실을 선호할 때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감정적 설득은 의견을 제시하거나 청중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할 때 더 효과적이다. 상황의 맥락을 인식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설득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논리적, 정서적 설득 전략의 예. 성공적인 전략의 예를 사용하면 효과적인 설득 전략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논리적 설득을 사용할 때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나 통계를 찾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시하세요. 감정적 설득을 사용할 때는 개인적인 일화나 강력한 이야기를 사용하여 청중의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십시오. 최대 효과를 위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결합하는 방법. 가장 효과적인 설득 전략은 종종 논리적 설득과 감정적 설득을 결합합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건전한 논리적 주장을 제공하여 청중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반대를 식별하고 해결한 다음 청중과 감정적인 연결을 형성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접근 방식을 결합하면 구조화되고 설득력 있고 기억에 남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설득 기법 소개. 오늘날과 같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누가 성공할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론, 협상,
프레젠테이션, 일상 대화에서 성공하려면 설득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설득 기술에 대한 개요와 이를 사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입론. 논증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논리와 사실에 의존하는 설득 기술의 한 유형입니다. 이 기술에는 여러분의 관점이 올바른 이유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성공적인 논증이 사실과 수치로 상대방을 압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제공하는 증거가 정확하고 여러분이 하려는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강력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공하는 사실 간의 논리적 연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재구성. 리프레이밍은 아이디어와 주장을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일종의 설득 기법입니다. 이러한 설득 방법에는 주장을 더욱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 주장의 언어와 관점을 바꾸는 것이 포함됩니다. 재구성은 겉보기에 부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꾸거나 복잡한 문제를 더 쉽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용하려면 동일한 아이디어나 주장을 제시하고 의도한 청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수사적 질문. 수사적 질문은 토론이나 프레젠테이션에서 자주 사용되는 설득 기법의 한 유형입니다. 이 기술에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함으로써 청중이 질문을 고려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만드는 것이 포함됩니다. 수사학적 질문을 하면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각하게 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수사학적 질문은 중요한 점을 강조하거나 청중이 자신의 입장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 및 사례.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요점을 더욱 기억에 남게 만들기 위해 이야기와 예가 자주 사용됩니다. 이야기를 하면 아이디어나 주장을 더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는 청중에게 감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야기를 사용하여 요점을 강조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보다 개인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예는 아이디어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청중은 특정 행동의 결과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유추 및 은유. 유추와 은유는 복잡한 개념을 더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또 다른 유형의 설득 기술입니다. 은유는 요점을 설명하고 더 기억에 남도록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비판적 사고는 어떤 상황에도 명확성을 가져다주는 프리즘과 같습니다. 와 같은 비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추는 두 아이디어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두 아이디어를 비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설득 기술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작성할 때 사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을 고려하고 청중과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접근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설득력 있는 메시지의 성공 여부는 청중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드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기술을 사용하면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장에서는 설득적 의사소통의 기본과 효과적인 설득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살펴보았습니다. 설득의 목적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효과적인 설득 기법의 기초를 익히고 청중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우리는 또한 논리적 설득과 감정적 설득을 구별하고 다양한 유형의 설득 기술을 인식함으로써 신체 언어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장에서는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이해를 설명했습니다. 논쟁과 설득에서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사람들이 설득을 조작으로 착각합니다. 설득이란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 설득 기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설득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설득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조종하거나 통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설득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돕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설득이 항상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설득 기술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설득이란 소수의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거나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설득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는 의사결정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강력한 주장을 제시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설득 기법이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된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득 기법은 협상이나 판매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의 모든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사가 당신을 고용하도록 설득하는 것부터 친구와 동료가 아이디어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것까지 설득 기법은 일상생활과 직업적 맥락 모두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마지막 실수 중 하나는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논리적 주장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논리는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설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정서적 호소도 마찬가지로 강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설득에 있어서는 논리보다 감정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무미건조한 논리적 주장보다는 설득력 있는 감정적 호소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설득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는 조작과 동일하지 않으며 특정 상황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설득은 논리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이해하면 더욱 효과적인 설득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